경남경찰관 이동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혹시 학교 가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마 학교 폭력으로 학교 가는 길이 힘든 친구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예전엔 교내에서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 같은 신체적 폭력,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재산적 폭력, 그리고 욕설이나 따돌림 같은 정서적 학교 폭력이 많았다면 요 근래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카메라 촬영이 쉬워지면서 SNS상에서의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친구들을 모시고 사이버 학교 폭력의 종류와 예방,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수랑 같은 반 정민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학생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게 느껴지네요. 이게 다 민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철수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진정하고, 자, 학생들의 각자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교실에서 잠깐 잠든 사이에 민우가 제 얼굴에 낙서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땐 이미 단톡방에 올라간 후였죠.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민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학교에 와보니 우리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도 제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민우가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럼 사진을 퍼뜨린 건가요? 아마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재미로 올렸지 다른 반 친구들한테 전송한 적은 없어요. 자, 철수 친구의 얘기를 먼저 듣고 민우 친구 얘기 들어볼게요. 저도 사진이 퍼진 이후에 민우에게 왜 그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제가 너무 쪼잔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저를 몰아갔어요. 주위 친구들 반응이 어땠나요? 다른 친구들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주변 분위기에 본인이 더 위축돼서 아무 말 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또 다른 사진이 돌고 그 사진을 또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저를 뒤에서 비웃고 놀리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학교만 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들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정말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지금까지 철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학기 초라 친해지려고 철수를 놀렸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야,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려고 나를 이용한 거가? 이용한 게 아니라 친해지려고 그런 거지.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민우 학생,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우 학생 이상한 사진을 친구들이 공유하고 뒤에서 웃음거리로 이용하면 민우 학생은 그걸 장난으로 여기고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에이, 뭘 장난인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장난은 친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철수는 지금 학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철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퍼뜨린 건 아니에요. 그게 사이버 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민우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다른 친구가 또 다른 단톡방에 공유하게 되고 그 친구가 다른 방에 공유하면서 무수히 많은 방에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행동이 이렇게 한 친구에게 큰 상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커져서 죄송합니다. 철수는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 분명히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밝히고 만약 민우가 그런 행동을 계속 멈추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렸어야 해요. 네, 처음부터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싫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
장난이란 핑계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하지 못했어. 두 사람의 사연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원하지 않는 친구의 사진이나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고 공유해서 친구에게 큰 고통을 주죠. 이런 행동은 분명 학교 폭력이고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은 영원히 남아 친구들을 괴롭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네, 다음 사연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윤채원입니다. 어떤 일로 나오게 되셨습니까? 한 달 전쯤에 저랑 반 친구들 5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야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이죠? 반 친구들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건데 저도 처음에 재밌어서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 반응이 재밌어서 그런지 그 친구가 매일 계속 올리더라고요. 사진만 올라왔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이상한 웹사이트 링크 주소도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야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놀라서 바로 끄긴 했지만 뉴스에서 보면 이런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혹시 지금도 그 사진과 영상이 계속 올라오나요? 네, 아직 전 보기만 하고 퍼뜨린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 즐거워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힘들었고요. 네, 채원 학생이 뉴스에서 봤다시피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합성 사진을 올리거나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 링크를 올리는 것은 분명 학교 폭력을 넘어 사이버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이버 성범죄요? 네, 친구는 분명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사건과 SNS를 통한 사이버 성범죄는 이렇게 작은 단톡방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나에게도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 합성 사진이나 영상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장난으로 또는 친구들이 즐거워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된 이 일이 자극적인 영상과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큰 범죄로 변질이 되는 거죠. 당장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단톡방을 나와야겠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못된 친구의 행위를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했을 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래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주위 친구들의 합성 사진을 계속 올린다면 선생님과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알려 적절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엔 다른 학생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권현식입니다. 무슨 일로 나오게 되었나요?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요즘 이 일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앞으로도 편히 잠들기 힘들 거예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작은 한 통의 SNS상 문자였어요. 처음 본 여자분이 저에게 대화를 걸었고 프로필 사진이 제 이상형과 너무 닮아서 호기심에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나요? 대화를 주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는 제게 영상통화를 제안했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말 주변도 없어서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영상통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제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영상통화 중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서 야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정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그 서로의 하는 모습까지 공유하게 됐는데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프로그램을 보내주면 설치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처음 몇 번 영상 통화를 하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서 자신이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갑자기 저와 공유한 제 신체 노출 영상과 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제 지인들 SNS로 이 영상을 전송하겠다면서 협박했고 영상의 삭제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방금 현식 학생의 사연은 소위 몸캠 피싱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로 호감을 쌓고 자극적인 대화와 영상 통화를 통해 신체를 노출시키게 되고 얼굴이 녹화된 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어떻게 제 지인들의 SNS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영상 통화를 하며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핑계로 해킹 프로그램을 휴대폰 속에 설치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속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아, 그때는 정말 그런 이유로 프로그램을 보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당사자가 되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범죄 유형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 예방교육을 통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학교폭력 예방 강의 시간에 친구랑 잡담만 했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하죠? 우선 이런 일이 생겨서 돈을 요구받는다면 절대로 돈을 보내선 안 돼요.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협박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분명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현식 학생을 괴롭힐 거예요. 상대방의 협박에도 일체 대응하지 말고 협박의 내용과 문자를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부모님께도 알려야 하나요? 그 누구보다 부모님께 먼저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해요. 현식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라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사용 중인 휴대폰도 계속 해킹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삭제한 후 즉시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네, 정말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숨기고 감추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친구들과 만나며 사이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글과 사진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런 피해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남의 일이니 못 본 체 하실 건가요?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친구들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그때까지 학교폭력 없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끝! 넌 혼자가 아니야. 리치를 눌러줘.